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들. 건국대학교 안과 신현진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추운 만큼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봄이 기다려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가고 또 3월이 오면은 또 꽃도 피고 저희가 또 기다린 만큼 아름답고 행복한 봄을 맞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춥지만은 또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우리 장과 또 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하시면 선생님, 이 장하고 눈하고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두 개가 연결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증도 가질 수 있는데 한번 제가 이 장이 안 좋으면은 어떻게 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눈으로 알 수 있는 또 장 건강의 신호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요즘에 장은 제2의 뇌다, 또 장 건강이 건강의 열쇠다 이런 말씀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장을 통해서 많은 면역 물질이 만들어지고 또 몸에서는 뭐 세로토닌 이렇게 기분을 조절하는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장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에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들이 많은 음식을 먹고 또 입으로 많은 우리가 뭐 균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청소되고 또한 어느 정도 소독도 되면서 몸 안으로 어떨 때는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입 안으로 모든 들어가는 물질들이 장벽에서 정상적인 세균과도 싸워야 되고요. 또 장벽에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아주 단단한 어떤 우리가 접착제 같은 그런 장벽을 또 통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에는 많은 면역 세포들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균들이 몸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때문에 그런 장에 뭔가 균형이 깨지고 그걸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라 하는데 노폐물이 쌓이고 문제 생기는 경우에는 거꾸로 여러 가지 면역 물질이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장의 중요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뭐 브레인 것 엑시스 그래서 뇌와 장이 연관돼 있다. 뭐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우리 신체 장기 중에 한 부분이죠. 때문에 이 장 건강에 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분들이나 지인들이 카톡으로 얼굴 사진을 딱 찍어주고 저한테 보냅니다. "야 현진아 내 눈이 빨간데 이거 뭐야? 알아맞혀봐 딱 아니면 뭐 "어떻게 되는지 약 좀 처방해 줘." 이러는데 사실은 그 핸드폰 사진 하나만 갖다가 참 어떠한 문제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결막염인 것 같은데?"라고 했다가 그 친구가 안과 갔더니 "야 현진아 결막염이 아니라 바로 포도막염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병이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포도막염과 결막염 둘 다 눈이 충혈돼서 나타날 수 있는데 결막염은 사실은 눈에 생기는 감기 같은 것이라서 쉽게 눈이 왔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그런 병이고요. 포도막염은 좀 다릅니다. 우리 눈에 더 깊숙한 부분에 염증이 생겨 가지고 심하면은 시력도 떨어지고 또한 우리가 빛번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신의 류마티스나 이런 것들의 최초 증상일 수도 있고 연관된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쪼끔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눈을 통해서도 장에 어떤 이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들 그 비밀을 한번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겪어본 환자분의 한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할머님 70세 할머님 분이셨는데요. 이분은 그 십이지장장 우리가 위장관 중에 십이지장이라고 위 옆에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막히셨습니다. 나이 드시면은 장 운동 떨어지고 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암이 있어서 막히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은 십이지장이 막히셔 가지고 이것 때문에 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장이 막혀 있으니까 요 위하고 소장과 바로 연결해 주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 막힌 장을 피해서 음식물 내려갈 수 도와주는 건데요. 이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 할머님께서 수술을 받고 이제 한 1-2주 몇 주 뒤부터 해서 갑자기 물체가 둘러 보인다. 복시라고 하죠. 우리가 둘러 보인다고 해서 그 외과에서 저한테 의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께서 이렇게 수술 받으셨는데 이 물체가 둘러 보인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하셨는데요. 제가 봤더니 시력은 양쪽 다 정상이셨었고요. 그리고 눈이 약간 안으로 모여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 눈이 쪼끔 바깥으로 덜 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 이게 이제 수술 후에 뭔가 전신적인 상태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고 한데 심하지 않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답변을 남겨드렸는데요. 마침 할머니께서 이번에는 수술을 받고 이제 진압력이라 하죠. 우리가 뭐 시간, 뭐 공간, 장소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횡설수설하신다고 해서
정신과 의뢰가 되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들 보시고 이 선망이라 해가지고요. 나이 드신 고령 환자분들이 낯선 환경 또 특히 큰 수술을 받고 하면은 몸의 체력이 떨어지시면서 약간 치매 기운 비슷하게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선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성 선망 수술 후 스트레스야 선망일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좀 약을 쓰면서 지켜봅시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이 복시로 진료를 보고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이제는 선망 증상과 더불어서 걸음걸이까지 걷는 것도 비틀비틀 거리신다고 저한테 오셨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라고 봤더니 분명히 제가 봤었을 때 수일 전에 봤었을 때는 눈이 약간만 바깥으로 안 움직이는 상태였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거의 눈이 바깥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른쪽, 왼쪽을 보라 사진을 찍었는데 오른쪽을 보게 해도 거의 눈이 안 움직이고 왼쪽을 보게 해도 거의 눈을 안 움직이는 상태까지 이르렀고요. 마침 보호자분 옆에 계셔서 할머님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나 물어보니까 이 위장 수술을 받으시고 위우장 운동이 안 좋고 하시니까 수일 동안 잘 먹지도 못하시고 먹는 것마다 또 토하시고 그러셨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사실은 이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MRI를 찍어 보니까요. 정상이 아니라 이렇게 요쪽 시상하고 그다음에 중내 쪽인데요.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얗게 한 염증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 우리가 베르니케 뇌병증이라는 좀 다소 어려운 진단명이 붙게 되는데요.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게 위장관 수술은 장기간의 금식 또는 구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티아민이란 비타민 B1의 비타민이 몸에서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흡수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비타민 B1 티아민이 뇌나 여러 신경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근데 이런 필수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뇌신경에 문제 생겨서 눈이 잘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의식도 떨어지고 걸음걸이까지 이상한 어떤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할머니께서 둘로 보여서 왔다고 하셨지만은 정말 큰 문제는 이 위장관 수술로 인해서 위장관이 떨어지셔서 나타나는 이 티아민의 결핍이셨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티아민을 하루에 1,500mg 공급을 하자 이 보시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던 눈이 이렇게 잘 움직여서 결과적으로 잘 퇴원하셨던 그런 환자분이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티아민의 공급은 사실은 우리가 위장관 수술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지나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단백질을 섭취하지 이제 않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고도비만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위장 수술을 하는 경우, 위축소 수술이라고 하죠. 이런 수술을 받고서 진짜 티아민 결핍이 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미국에서 실제 연수했을 때 한 번 케이스들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이혼한 부모님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약간 방치되면서 아이가 이제 거의 이제 그 포테이토 칩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제대로 못 먹고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티아민이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시신경까지 망가져서 눈까지 이제 거의 안 보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던 케이스 제 미국 연수 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장 수술이나 아니면은 뭐 알코올 중독, 알코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에너지는 공급받지만은 실제로 거기 안에 있는 비타민이나 필수 영양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알코올 중독 아니면 지나친 영양 결핍, 금식, 뭐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티아민 결핍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베르니케 뇌병증, 선망, 뭐 의식 변화, 걸음걸이 이상, 또 복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 건강은 사실은 눈의 건강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또 장에서 시작되는 문제가 사실은 우연치 않게 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장의 문제가 어떻게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기전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눈이 보내는 장 건강의 SS 신호. 우리가 눈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장 건강이 괜찮은지 한번 의심해 봅시다. 라는 데 준비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장 질환과 연관된 대표적인 눈 질환, 눈의 이상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장과 눈을 같이 침범할 수 있는 면역 질환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이 것 엑시스, 그러니까 눈과 장의 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호를 연결하고 신호를 주고받는지, 눈과 장이 이 멀리 떨어졌음에 불구하고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는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눈 건강을 지키는 장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장 문제가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면역 염증 반응입니다. 대표적으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데요. 뭐 크론병 이런 뭐 궤양성 대장염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인터루킨이나 염증 물질 이런 염증 신호들이 장에서 만들어져서 장에는 많은 혈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많이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 염증들이 전신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눈에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눈의 염증, 뭐 포도막염 이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면역 염증 질환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이 장벽인데요. 장벽에는 끈끈한 점액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항균 펩타이드라 해서 외부에 독소가 들어오면 그걸 죽이는 살균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 세포들은 서로 이렇게 바짝바짝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착 연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염증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에 그 경우에는 밖에 있는 장 안에 있는 세균들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독소가 있고요. 아니면은 세균들의 DNA 찌꺼기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장내 미생물들이 변화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이 장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들어와서 이 장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대식세포나 면역세포를 건드려서 이런 세포들에서 염증 물질, 뭐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장에는 많은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혈관을 타고서 전신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전신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도 가고 머리에도 가고 이러면서 많은 눈의 염증성 질환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영양 흡수장인데요. 아까 제가 그 베르니케 내병증 환자처럼 장의 흡수가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장 수술을 해서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비만 수술을 한다고 장의 일부를 절제했다면은 당연히 흡수될 수 있는 장의 면적이 작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분도 그만큼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흡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우리가 뭐 만성 추장염, 뭐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취향이 염증이 있는 경우에 그 소화 효소 흡수, 소화 효소가 안 나오죠. 뭔가 물질 흡수할 수 있는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흡수 장애가 올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셀리악병이라고 해서 뭐 이제 예를 들어 소장에 있는 점막들이 망가지는 경우에도 흡수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흡수 장애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고도 비만이 있는 경우 특히 이렇게 위를 잘라준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우리가 바리아트릭 서지를 합니다. 이런 경우 흡수가 문제 생겨가지고 다이아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물질들이 안 가가지고 뭐 시력 저하 또한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 이런 것들까지 유발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타민 A가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야맹증 아니면은 건조증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굴이나 비타민 B1 아니면은 아홉 번째 9, 12 우리가 코발라민 뭐 엽산 이렇게 엽산 나이는 엽산이고 튜엘 코발라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흡수가 안 되면은 시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력도 떨어질 수 있고요. 시신경이 위축될 수도 있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필수 지방산 또 오메가3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여러 가지 눈에 안구 건조증,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서 건조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장의 흡수 문제는 우리 눈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 장치료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염증 억제제, 다시 말해서 면역 억제제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지만은 거꾸로 눈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테로이드, 뭐 상품용으로는 소론도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궤양성 대장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서 우리가 염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보통 환자분들이 복용하게 되면은 눈에도 소량이 있지만 누적되면은 안압을 올리는 문제, 우리가 녹내장이나 아니면은 백내장도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내가 몸에 있는 염증성 장질환 때문에 오래 드신다 하시면은 정기적인 눈 검사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바이오로직스를 해가지고요. 생물학적 제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항체 주사, 요즘에 많이 나오는 항체 주사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스테로이드를 좀 줄여보게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면역을 줄여주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면역 기능을 뭔가 변화시켜서 좀 혼란시켜가지고 눈에 거꾸로 염증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막염 아니면 시신경이 생긴 염증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 논문을 보시면은 궤양성 대장염, 즉 장에 생기는 만성 염증 때문에 투여한 인플락시마립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TNF라는 어떤 물질들을 억제하는 약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 눈에 들어온 정보를 뇌까지 전달하는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진 어떤 그런 증례를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장에 문제 있을 때 흡수 문제나 아니면 장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순환하면서 눈에 주는 영향, 아니면은 장 치료를 위해서 맞는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면역 억제제들이 인해서 생기는 눈의 염증 등 다양한 경로로 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눈이 보내는 장 건강의 경고신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충혈인데요. 그중에서도 이게 공막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충혈이 이렇게 국소적으로 있으면서 아니면 되게 깊은 데에 있는 충혈들은 단순한 결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잘 봐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눈의 통증, 귀가 욱신욱신거리거나 눈을 움직일 때 아픈 경우, 이런 경우도 단순 통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건조하거나 이래서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따끔따끔하고 욱신거린다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따끔따끔거리고 눈을 감고 있으면 좋아지는데, 그런 통증이 아니라 눈이 쑤시는 것처럼 욱신욱신 굉장히 심하면서 눈 뒤가 아픈 경우에는 단순 통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력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시신경의 기능을 보충하는 영양물질이 충분히 못 가는 경우에는 시력저하가 올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신 염증이 갑작스레 떨어질 수 있고요. 시신경으로 영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시력이 천천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복시, 아까 말씀 베르니케 뇌병증처럼 특정 물질들은 부족한 경우에는 눈의 움직임에 문제를 주고 물체가 둘러 보이는 복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뭐 장염이나 이런 것들을 달고 사는데 뭐 충혈, 통증, 시력저하, 복시 이런 문제가 있다. 내가 뭐 위장 수술을 받았는데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한번 안과에 가셔가지고 정확한 검진을 받으시고요. 또 안과에 갔을 때 혹시라도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아까 말씀드린 만성 장질환,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이런 만성 염증성 질환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안과 선생님께 얘기를 드리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다, 면역 억제제나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말씀을 미리 드리시는 것이 굉장히 진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엔 장 질환과 연관된 눈의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을 충혈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상공막염인데요. 사실 결막염과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막염은 눈에 생기는 감기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먼지가 안 좋은 데 가셔도 생길 수가 있고요. 보통은 금방 왔다 금방 지나가는 사실 나쁜 병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공막염은 조금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눈곱이 첫 번째 많지 않습니다. 결막염은 눈곱이 많은 데에 비해서 상공막염은 충혈이 이렇게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눈곱은 별로 없으면서, 그다음에 충혈 양상이 전신적으로 쫙 퍼진 게 아니라 약간 좀 부분적으로 있고 이렇게 충혈이 없는 부분도 있죠. 이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공막염이 내가 자주 발생한다. 뭐 예를 들어서 발생한 지 수개월 만에 또 발생했고 또 발생했다 싶으면은 사실은 단순 상공막염이 아닐 수 있고 류마티스나 염증성 장질환이나 이런 데에 연관된 상공막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번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하여서 내가 혹시 류마티스 항체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설사를 만성적으로 했다면은 장 내시경을 통해서 또 염증성 질환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공막염이 있는데요. 공막염은 눈에 흰자 있죠. 흰자가 공막입니다. 근데 그 굉장히 깊은 부분에 생기는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굵은 혈관들이 뿔떡뿔떡 두꺼워져 있고요.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통증이 심하고 욱신욱신거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 충혈이 아닐 수 있고 또 낫들 경우에는 문제를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막염들도 염증성 장 질환과 연관이 잘 돼 있고, 포도막염인데요. 우리가 포도막이 어느 부분이냐면은 눈 안쪽에 망막이라고 해서 카메라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공막이라고 해서 눈을 둘러싸는 흰자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망막과 공막 사이에 있는 조직이 바로 포도막인데요. 굉장히 혈관이 많은 조직입니다. 혈관이 많아가지고 이 망막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그런 기관인데, 이 포도막 혈관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장에 염증성 장 질환이 있어서 장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 사이토카인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순환하는 경우에는 이게 특히나 혈관이 많은 포도막 쪽에 많이 염증 물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막에 생기는 염증을 우리가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 증상들은 보통 시력 저하, 또한 충혈, 눈부심, 또 통증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런 게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도막염, 내가 피곤해서 그랬겠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전신질환과 연관성을 한 번쯤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오시는데 원래 아기 동자, 동공이 동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유착돼서 염증으로 유착이 있어서 삐뚤삐뚤한 모습이나 아니면 저희가 각막 후면 침착물이라고 해서 각막 후면물을 현미경 보면 이렇게 누리끼리한 것들이 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게 수정체입니다. 우리가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수정체인데요. 그게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 유리처럼 돼야 되는데 보면은 이렇게 약간 갈색의 침착물이 묻어 있는데 염증을 심하게 앓으면은 이런 홍채에서 나온 염증 가루들이 달라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가루들을 보고서 환자분이 우리가 지금 당장 포도염이 없더라도 예전에 포도막염을 앓았겠구나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안과에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고 들으셨다고 한다면은 내가 꼭 혹시라도 전신 증상이 다른 게 연관된 게 없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신경 관련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시신경이 말씀드렸는데요.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뇌까지 가는 게 바로 시신경입니다. 근데 요 시신경도 뇌 척추액이라고 하는 이제 물로 쌓여 있고요.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물과 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 시신경 주변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염증이 있을 때 시신경염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 시신경으로 가는 이 시신경은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타민 이런 것들을 소모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인 비타민 1 아니면 엽산, 나인 아니면 12, 코발라민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이 시신경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시신경 위축 같은 시신경염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황달, 예를 들어서 뭐 용혈성 빈혈이나 아니면 간 손상, 아니면 우리가 담간, 담즙이 나가는 길을 담간이라는데 거기가 막혀서 담간이 배출이 막히는 경우에는 몸에서 빌리루린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눈에 황달처럼 누리끼리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런 황달도 우리가 어떤 장애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어려운 건데 카이저 플라이셔 고리라 해가지고 이 각막은 차 유리창같이 투명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갈색의 이렇게 침착물들이 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나타나면 굉장히 특이적인 증상인데 이제 우리가 윌슨병이라고 해가지고 구리가 몸에서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게 대사가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간이 망가지고 간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그 구리 침착물들이 눈에도 쌓여서 이렇게 각막이 투명한 게 아니라 이 주변이 갈색으로 보이는 것이 카이저 플레이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이 있을 때에는 눈에도 아까 이런 공막염, 상공막염, 눈의 황달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과 눈을 동시에 같이 교육할 수 있는 면역 질환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베체트병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주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터키에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 연수 갔을 때 이 터키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너희 나라에 베체병이 많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많지 않다니까 자기 나라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베체병이요. 자기는 그래서 이 베체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베체병 환자들 고쳐주는 게 자기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게 이제 중동, 이 미들 아시아에 많구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체트병은 보통은 이제 입안이 헐고요. 그다음에 이게 외음부, 사타구니, 성기 아주 헐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헐고 또한 장도 헐기 때문에 장에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포도막염, 아까 말씀드처럼 눈을 싸고 있는 혈관 중에 포도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눈에 침착물 나타나기도 하고 눈 증상은 충혈, 통증, 시력 저하, 눈부심 이런 것들이 동반된 포도막염이 잘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체트병이 대표적인 예고요. 그다음에 셀리악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셀리악병은 사실 우리나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좀 병인데 서구권에서는 종종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악병 같은 경우는 이 글루텐이라고 해서 뭐 밀이나 귀리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몸이 흡수를 못하고 그래서 이 소장, 이 장의 점막이 망가지면서 뭐 설사, 복통, 그다음에 영양소 흡수 장애, 체중 감소, 그다음에 뭐 우울감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어떤 그런 질환이고요. 이런 셀리악병이 있을 때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 증상, 눈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은 이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 대표적으로 크론병 또 궤양성 대장염 이런 병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장 점막이 자꾸 망가지고 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 점막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 물질이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몸에 떠다니면서 이런 장염증 물질들이 혈액순환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눈에도 갈 수 있는데 특히 포도막에 혈관이 많기 때문에
포도막을 순환하면서 많은 염증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오시냐면 포도막염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눈이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신경 염증 때문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로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질환인데요. 보통 환자분들이 어떻게 오시냐면은 "선생님 갑자기 물체가 둘러 보여요." 이렇게 갑자기 물체가 둘러 보인다고 오시는데 환자분이 들어오실 때 뭔가 걸음걸이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모르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물어보면은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런 거를 안과에서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복실을 보기 전에 한 열흘 전에 최근에 설사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의사가 먼저 묻지 않으면은 환자분이 잘 대답을 안 하시죠. 먼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저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너가 안과 의사지만은 장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장에 염증성 장 질환 말고 어떤 장의 급성 설사 이런 게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캄플로박터 제준이라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에 의해서 몸에 들어와서 세균과 싸우는 항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균이 들어오면은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제 항체입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그 항체가 이 캄필로박터 제준이를 죽이려고 만들어졌는데 그 균에 있는 이런 어떤 이런 눈에 세포에 있는 구조물들이 마치 신경에 있는 세포 구조물들하고 신경인 세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균을 죽이려 만들어진 항체가 자기 내 몸의 신경세포를 내 적으로 오인해서 거꾸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갑자기 눈이 안 움직이고 그다음에 통증도 있고 감각도 이상하고 이런 문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밀러 피셔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안과에는 이제 복시 때문에 갑자기 물체가 둘러 보인다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운동 실조 때문에 환자분들이 잘 못 걷고 뭔가 걸음이 되게 어색합니다. 이렇게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균의 몸 안에 들어가서 설사를 유발하고 근데 그 균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내 몸을 적이라고 오인해서 내 몸의 신경을 망가뜨리는 어떤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과 오실 때 이렇게 눈이 안 움직이는 외황근 마비, 복시 이런 것들 오시면서 환자분 잘 못 걸으십니다. 이렇게 오시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 눈 움직임만 이상을 가지고 먼저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밀러 피셔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캄플로박터 제준이 이런 것들에 설사가 먼저 나온 다음에 보통은 1주에서 열흘 뒤에 옵니다. 바로 오진 않고. 왜냐면은 이 균에 의해서 내 몸에서 균과 싸우게 한 항체가 내 몸에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다음에 내 몸에 있는 신경을 공격하기 때문에 보통은 한 열흘에서 일주일 열흘 정도 이상 경과가 생긴 다음에 증상이 발생을 해 가지고요. 복시 또 운동 걸음 이상 발생한 다음에 한 달째 최고조에 이른 다음에 서서히 한 3 개월에서 6 개월 동안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띠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우리가 이제 눈과 장의 엑시스인데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눈과 장이 서로 연관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내 이제 미생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건강이 굉장히 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주목받는 개념인데요. 장 건강이 어떻게 눈 건강에 면역 시스템에 미치는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내 세균이 어느 정도 또 정상균이 있어야지 외부로부터 오는 균을 죽일 수도 있고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물질들은 몸의 면역을 조절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 전체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한 70% 가까이가 장은 굉장히 길죠. 장에 다 붙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 면역,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의 면역 기능이 망가지고 깨지는 경우에는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거기서 균 안에 들어오면은 그 균과 싸우기 위해서 몸에 있는 장벽에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 대식 세포나 이런 것들이 서로 싸우면서 사이토카니아 물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눈으로 갔을 때에는 혈액과 망막에 있는 장벽 이게 서로 혈액에서 나쁜 균들이 망막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혈액 망막 장벽입니다. 근데 이런 게 무너지는 것이죠. 무너지면은 염증 물질이 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장의 어떤 면역이 무너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암질환, 특히 만성 암질환이나 퇴행성 암질환, 황반변성, 또 포도막염, 심지어 녹내장까지 연관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최근에 나오는 이제 것, 장, 아이, 눈의 축, 것, 아이 엑시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 아이 엑시스들은 망막이나 여러 가지 눈의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고요. 장에 많은 미생물 총이 있는데 디스바이오제네시스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경우에
균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염증 물질이 순환하면서 눈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해롭게 뭐 황반 변성을 악화시키고 건조증을 더 나쁘게 만들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축 이 눈이 장축 그 디스제너시스 때문에 눈의 이상은 뭐 건조증이나 아니면은 포도막염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요. 어떤 논문에서는 녹내장까지도 유발될 수 있다. 왜냐면은 녹내장은 보통 여러분들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는 안압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정상 안압 녹내장 생기는 것들을 이유를 아직 잘 모르는데 뭐 환관에 가면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의 문제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 아이 엑시스의 문제다 이런 논문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녹내장의 원인 자체가 정상화나 농장인 경우에는 100% 밝혀진 것이 아닌데 이 장에 있는 미생물의 어떤 문제가 전부는 아닐지라도 일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보고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퇴행성 눈질환, 뭐 황반변성 아니면은 당뇨, 종합병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부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으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선생님 장이 장 건강이 눈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군요. 서로 관련이 있고 장과 눈 축이 있군요라고 알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장 건강을 유지하고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장 건강을 개선하면 눈도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먹는 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 장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 좋을까? 흡수율이라고 하죠. 흡수율도 제가 고민을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이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영양제를 먹으면은 위산을 통해서 많은 영양분들이 분해가 됩니다. 네, 분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제 얼만큼 장까지 갈 수 있을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도 정상적인 유산균 여러 가지 좋은 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균과의 상호 관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산균이 과연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산균이 얼마만큼 눈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은 사실은 좀 더 영양의 규명이 필요한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유산균을 섭취한 다음에 눈물 분비 증가와 또 눈에 있는 여러 염증 마커들, 염증 수치들이 좋아졌다.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유산균을 먹었더니 눈도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이제 연구의 어떤 이론적인 근거는요. 이런 유산균을 먹었을 경우에는 장이 아까 그런 벽, 우리가 장의 외부에서 장으로 나쁜 물질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벽에 장벽이 좋아졌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디스바이오제네시스, 장내 미생물종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서 염증 물질 생성을 더 적게 만들었다. 면역 균형을 더 유지시켰다. 이런 보고들, 이런 기전으로 인해서 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보도도 있지만은 하지만 이 장 건강을 위해서 먹는 유산균이 몸 건강, 눈 건강 모든 걸 좋게 하는 어떤 만병통치약은 우리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환자분들께 더 권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자꾸 유산균 뭔가 만들어진 것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걸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더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더 많은 흡수율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먹는 식이섬유, 김치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런 발효식품 식이섬유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채소나 평소에 콩, 곡물들을 많이 먹고 또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드실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초가공식품, 뭐 예를 들어서 햄, 라면 이런 화학조미료나 이런 것들은 좀 저희가 줄이고 고지방도 좀 줄이면서 적절한 수면과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을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산균을 저희가 뭐 억지로 이제 영양제 먹는 거는 추가적인 옵션인 것 같고요.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 건강한 평소의 생활 습관을 가지면서 건강한 식이를 갖추는 것들이 우리가 먼저 기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비타민 A 같은 경우 이런 경우 당근, 고구마, 시금치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돼야지 우리가 야간 시력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야간 시력 유지를 하는 막대세포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필수적인 물질이 비타민 A이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뭐 등푸른 생선, 뭐 연어 이런 데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눈물막을 안정화시켜서 건조증이 좋다라는 것들이 보고된 바가 있고요. 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녹색 채소, 우리가 브로콜리, 시금치에 풍부한데 이런 것들은 황반, 눈에 있는 망막 중심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타민 B12 이런 것들 우리가 코발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육류를 통해서 우리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신경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네. 그리고 옛날에 한번 저희가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포로들을 잡아다가 그 음식을 제대로 못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런 비타민 B12 이런 결핍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눈이 망가졌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이섬유들들 우리가 이제 아까 발효식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내에 유익한 균종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잘 드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뭐 이렇게 다른 사연이 있어 가지고 적당한 식이섬유를 못 먹거나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복부팽만이나 복통 이런 것도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 프로바이오틱스도 우리가 옵션으로 해서 같이 복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로 장의 문제는 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장벽 약화로 인해서 장에 생기는 염증 이런 것들이 순환하면서 눈을 통해서 염증을 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염증성 장 질환이 있을 때에 눈에는 포도막염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 건강은 눈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기적인 안과 검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내가 염증성 장질환 같이 만성적인 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안과에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력 저하, 또한 눈의 충혈, 또한 색감의 어떤 변화, 복시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아니면은 염증성 장 질환으로 인해서 뭔가 흡수가 안 돼 생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안과도 한번 같이 검진을 해서 내가 혹시 포도막염의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보시는 것을 좋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갑작스러운 눈 통증, 심한 눈 통증이나 지속되는 충혈과 눈부심 이런 것들은 포도막염 증상이고요. 복시, 물체 둘러 보이는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염증성 장 질환이나 뭐 셀리악병 같은 흡수장애가 있는 경우에 아니면 이제 베체트 같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래도 안과 검진을 받는 것들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의료진과의 소통인데요.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염증성 장 질환 이런 장의 문제 때문에 치료받고 있고 약을 드시는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과 같이 소통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병을 앓고 있고요. 이런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하면은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또한 그런 전신 질환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지 조금 더 잘 검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염증성 장 질환 관련된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 몇 분 이야기를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분은 이제 10년 전부터 양안의 눈꺼풀 부종으로 내원하신 분인데요. 양쪽 눈이 다 탱탱 부으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미 궤양성 대장염을 이제 진단을 받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끝에 이런 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증성 이제 피부염이 있는데 보통 염증성 장질환이 있는 분들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도 궤양이 생기거나 피부에도 결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관의 염증 물질이 떠다니면서 이런 피부 말단에도 문제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분은 그래서 염증성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눈꺼풀이 같이 동반돼서 이제 붓는 환자분이시고요. 어 면역 억제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이제 먹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이런 면역제를 추가로 좀 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런 면역제제를 먹고서 너무나 심하게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다 하셔 가지고 전신 스테로이드를 제가 드릴 수는 없었었고요. 대신에 그 스테로이드 눈꺼풀 부종의 스테로이드 주사를 좀 놓고 이 부종을 좀 가라앉힐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실제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은 부종은 가라앉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 번 맞았다 병이 없어지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문제는 궤양성 대장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궤양성 대장염을 뭐 다른 약물로 잘 조절하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스테로이드의 국소 주사는 이제 약간 거기에 얹혀져 가는 그런 치료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듀피젠트라는 어떤 우리 바이오로직스 면역 억제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에 이런 게 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면역 억제제를 추천을 해 드렸던 분이시고요. 이분은 32세 남자 환자분이신데 2 주일 전부터 진행하는 시력저하 안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을 받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2주 전부터 환자분이 눈이 안 보이고 눈도 굉장히 아프다고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서 MRI를 찍어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인데요. 이 눈하고 이게 시신경이 쭉 연관이 돼 있는데 오른쪽인데 왼쪽은 시신경 주위로 이렇게 하얗게 염증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시신경 주위염이라는데
이분은 궤양성 대장염이 있는 분 중에 있는데 이런 염증이 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신경, 아까 시신경도 염증이 생길 수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신경 염증이 와 가지고 같이 시력이 떨어졌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입원을 해 가지고 제가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맞고서 시력이 좋아지셨는데 사실은 3 개월 지나서 다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또 신경이 또 온 것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화기 내과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원래는 이제 메살라진이라고 아마 교양 선생님 앓고 계신 분들은 이 약 이미 많이 드시고 계실 텐데요.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 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약 갖다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야데스티오프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추가로 투여하기로 결정했었고 약을 같이 드시면서 지금 시신경은 현재는 좀 가라앉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50대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한 1-2주 전부터 설사를 심하게 했었던 분이신데 어제부터 갑자기 설사도 심해지면서 눈도 안 움직인다고 물체가 둘로 보인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저한테 왔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환자분들이 외래에 들어오실 때부터 걸음걸이를 다 보고 있는데 환자 걸음걸이가 먼저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저시는 것처럼 걸음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뚝뚝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환자분은 "잘 모르겠다. 선생님 둘로 보여서 걸음이 이상한 거 아닐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환자분 두 눈 다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눈운동 마비가 있었었고요. 걸음걸이 이상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래서 밀러 피셔 증후군이라 진단했었었고요.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 주사를 맞고서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그런 장 질환이 눈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꾸로 말해서 내가 포도막염이 잦거나 아니면은 뭐 이유 없이 시김이 생기거나 근데 평소에 내가 장이 안 좋아서 설사를 끊임없이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장의 문제를 또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눈으로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장 건강의 신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 있을 때에는 한번 안과에도 같이 방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 질문을 받는 시간인데요. 네. 합작가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20년 되었는데요. 눈이 매일 뻑뻑하고 시큰거리고서 뿌옇게 보이고 어떤 날에는 날카롭게 찌는 증상도 있고 약 먹을 때만 빼고 매일 그걸 며칠 노리시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과민성 장증후군은 저도 있습니다. 이게 나쁜 질환은 아니고요. 우리가 말 그대로 과민성, 장이 과민해 가지고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할 때 설사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장이 움직임이 틀어지기 때문에 복통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민성 장 증후군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장 질환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영향을 주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아까 말씀 대표적으로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뭐 밀러 피셔 질환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과민성 장 증후군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눈에 그렇게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염증성 장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실은 '눈까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끔 몸을 약간 좀 이제 이완시키고 충분한 숙면 아니면 스트레스 완화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건조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눈물약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주무실 때 눈물 연고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평소에 눈물약 이런 것들을 꾸준히 써 보고 만약에 일반적인 안약으로 잘 안 듣는 경우에는 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혈청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구 건조증을 1, 2, 3, 4 단계 나누면은 우리가 제일 심한 건조증에 쓸 수 있는 약이 혈청약인데요. 내가 피를 뽑아서 피를 통해서 만든 좋은 혈청 성분을 우리가 피를 뽑으면은 피를 원심 분리하면은 혈구, 백혈구 이렇게 가라앉고 위에 뜨는 것이 혈청입니다. 근데 그걸 뽑아서 안약을 만들면은 그 안에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조증이 심한 분들은 이런 것들이 탁월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건조증 치료, 그러니까 눈물약에 효과가 없었던 분들이 도움받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중님, 오늘 주제와 다르지만은 안경을 끼고 오른눈이 1.0, 왼쪽이 1.0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쪽 뜬 눈으로 보면은 0.7이나 0.8 정도씩 나옵니다. 네. 그래서 왜 양눈으로 보면은 시력이 더 떨어질까요? 나이 30대 후반입니다 주셨는데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단안보다 양눈으로 봤을 때 시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시나 뭐 요런 경우가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중님이 사시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한 시기능 두 눈이 같이 협업을 해서 봤을 때가 시력이 이제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협업 기능이 깨진 것이죠. 그래서 뭔가 그런 문제, 그러니까 눈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문제가 깨진 경우 대표적인 사시가 있는데 고런 경우에는 뭔가 시력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황반과 황반이 뭔가 물체를 봐야 돼. 한눈을 가리면은 한눈이 정확히 황반을 보고 있는데 사시가 있거나 틀어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황반으로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한번 좀 더 그런 문제, 양한 시의 문제를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권태호 님, 크론병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 각종 안과 질환과 연관성이 존재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크론병 아니면 궤양대장염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 상공막염 아니면 포도막염 그리고 아까 제 환자분의 예처럼 시신경의 염증 요런 것들이 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태호 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혹시 만약에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그다음에 눈이 충혈되고 이런 경우에는 단순 남들이 일반적으로 앓고 있는 결막염이 아니고 포도막염 더 깊은 데 연관이 깊은 데 염증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과에 빨리 가셔서 혹시라도 내가 선생님께 내 크론병이 있는데 충혈과 동시에 뭔가 뿌옇게 보이는데 포도막염이 있는지 한번 걱정돼서 와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 잘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좀 더 강하게 오랫동안 써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치료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론병과 안과 질환 연관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충혈 같은 경우도 있어도 단순 충혈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 꼭 선생님께는 내가 앓고 있는 병 또한 내가 먹고 있는 약 등을 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 베제크님 안곤증이 심한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연관이 있을까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이제 내가 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장질환과 연관 짓는 것도 사실은 좀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곤증도 굉장히 흔한 병이고요. 또한 과민성 장 증후군도 굉장히 흔한 병인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두 개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과민성 증후군이 너무 심해 가지고 수시로 계속 설사를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음식도 잘 못 먹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눈에 아주 필수적인 뭐 오메가3나 비타민 A나 이런 영양분이 결핍이 돼서 굉장히 심한 곤증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안곤증이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뭐 쉐그렌이라고 해서 이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일부인데요. 침샘과 눈물샘이 같이 망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망가져 가지고 공장에서 물이 못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 건조증이 심한데 일반적으로 안약에 효과가 전혀 없고 입도 말라서 밥 먹을 때 물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입이 마른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류마티스 질환과 연관성도 생각해서 쇼그렌 검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밀키웨이님 비문증이 노화로 인한 거라면은 동네 안과에서 별다른 치료를 안 해주는데 이 상태로 지내도 되나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비문증이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저희가 뭐 50대 이상 50%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병인데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우리가 수술인데요.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해서 눈 안에 이 비문증이 눈에 생기는 찌꺼기들, 혼탁된 물질이 떠다니는 건데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는 수술이 있는데 그걸 유리체를 절제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이제 물 같은 걸로 바꿔주는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유리체 절제술이 안과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큰 수술 중에 포함되고요. 한 논문에 하면은 이 수술을 하고서 한 5% 정도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 다시 말해서 뭐 안 좋은 경우 망막 박리나 실명까지 이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문증이라는 병 자체가 아주 심각한 병이 아닌 거에 비해서는 합병증이 좀 크기 때문에 아직 선생님들께서는 수술을 권하기보다는 좀 지켜보면서 좀 우리가 무시할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비문증이 너무 심해서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우울증도 오고 일도 못하겠다. 내가 파일럿인데 일도 못하겠다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는 가능하다. 하지만은 합병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FI님, 한 달 전부터 눈물이 많이 나서 병원 가보니 누소원 협착이라고 합니다. 3주 동안 두 가지 안약을 하루에 4번 넣고 있는데 아직도 눈물이 납니다. 주셨는데요. 누소원 협착은 이제 만약 협착이 심한 경우에 저희가 이 눈물 구멍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치료가 실리콘산 삽입술이라고 하는데요. 누소원을 넓힌 다음에 거기에 실리콘 얇은 관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넓힌 다음에 이 누소원이 좁아지는 걸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 실리콘 관을 넣은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한 2달 정도 유치하고 뽑습니다. 그러면은 그 넓어진 길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약을 써 보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고런 시술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네. "피곤하거나 집중하면 물체가 옆으로 두 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난시로 인해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팬통이 있는데 팬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나 주셨는데요. 어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먼저 이게 한눈 몫인지 양한 몫인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체를 둘러볼 때 한눈을 가렸을 때 물체가 한 개로 보인다 하면은 그건 양한 몫이고요. 내가 한눈을 가려도 여전히 둘러 보인다 그러면 그건 단한 몫입니다. 근데 만약에 한눈을 가려도 둘러 보인다 그러면 아마 갖고 계신 난시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한눈을 가리면 정확히 한 개로 보입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양한 몫인데 가장 흔한 경우는 문이 약간 안으로 몰려 있는 내사시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하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대통이 있는데 동반될 수 있나 주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구마비 편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편두통이 있으면서 동시에 눈 근육이 같이 마비되는 경우고 보통은 이제 좋아졌다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나이가 이제 43 세시군요. 그래서 고런 게 오시기 조금 나이가 있으시지만은요. 이제 고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어린 나이 친구들한테는 좀 고려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 편두통은 사실 일반적으로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별도로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특정한 경우에서는 편두통과 복시가 같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밀키님, 안압이 높게 나오는데 각막 두께가 두꺼워서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각막 두께가 높으면은 그것을 같이 보정을 해서 안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각막 두께가 600이다 뭐 그러면은 분명히 각막 두께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을 보정하면은 보통 뭐 23이 18로 떨어집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감안해서 봤으면은 정상일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야지님, 10년 전에 시신경 여미로 왼쪽이 초점 빼고 시야가 안 보였는데 10년 뒤 작년에 오른쪽 눈도 왔었다고 하시네요. 거의 옅은 회색으로 뿌옇게 보입니다. 오른쪽 눈이 시력이 안 나옵니다. 안과에서는 원인을 모르는데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주셨고요. 지금 나이는 5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요즘 부쩍 카톡하는 것도 오타가 날 정도로 힘들다고 하시네요. 저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이 지금 보니까 10년 전에 왔었었고요. 양쪽 왼쪽도 왔었고 오른쪽에 왔었었는데 우리가 시신경염은 이제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제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어 류마 이제 면역 질환에 의한 시신염이 있고요. 하나는 전신 질환에 의한 시신염이 있는데 면역 질환에 의한 시신염은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모광항체 시신경염 아니면은 시신경 척추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우리가 몸에 항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항체가 있는 어떤 그 항체로 인해서 유발되는 시신경일 수가 있고요. 또한 전신 질환에 의한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류마티스 질환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죠. 류마티스나 뭐 궤양성 장염이 있거나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시신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 검사랑 영상 검사가 필요하고요. 이런 류마티스 병력이 다 배제되고 했었을 때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항체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항체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장기간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요것만 갖다가는 제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시신경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항체 검사 같은 것들을 해 보시고 혹시라도 장기간 면역 억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지를 한번 좀 검사를 해 보는 것이 한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나다샤다님. 저는 뇌신경염증으로 2회 복시가 왔는데 복시도 장과 연관될 수가 있나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러 피셔 증후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밀러 피셔 증후는 내가 설사를 심하게 앓고서 거기서 만들어진 항체가 이제 뇌랑 눈에 있는 신경 이런 것들을 공격을 같이 하는 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런 것들은 이제 선행하는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고게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 주신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한 강의가 여러분들 건강 상식과 지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모든 추운 겨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